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 매일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음식이 오히려 몸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65세 이후 어르신들께서 좋다라고 믿고 드시는 식습관이 간 신장 그리고 혈관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셨던 생선 섭취의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생선과 꼭 챙겨 드셔야 할 4가지 생선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45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로서 임상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면 지금까지 몰랐던 건강 비밀과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노년 건강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매일 드시는 그 생선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잘못된 생선 섭취로 위급해진 어르신 3분이 응급실에 실려왔고 병원 비만도 수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손상이 소리 없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무겁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혈압이 오르는 증상이 나타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매일 먹던 생선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73세 어르신 한 분은 건강을 위해 생선을 매일 드시다가 간 수치가 정상의 3배까지 치사 3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동년배 어르신은 올바른 생선을 선택해 꾸준히 드신 덕분에 혈관 나이가 10년 젊어졌다는 검사 결과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한기문입니다. 79세인 저는 45년 동안 수없이 많은 환자를 돌보며 특히 65세 이후 어르신들의 생리적 변화와 식습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선은 무조건 몸에 좋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믿음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넘으면 간의 해독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신장 기능은 20대의 60% 수준까지 낮아지며 소화효소 분비도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생선을 드실 때 체내 독소가 쌓이고 염증이 높아져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은 특정 생선 섭취로 인한 중금속 축적 위험이 젊은 사람보다 3배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60대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생선 4가지와 꼭 챙겨 드셔야 할 생선 4가지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원칙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셔도 건강 수명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혈관 건강, 뇌 건강, 관절과 뼈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상상보다 더 크고 빠르게 찾아옵니다. 이제 잘못된 상식을 버리고 연령에 맞는 올바른 선택으로 식탁을 새롭게 구성해 보겠습니다. 목표는 단순합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은 피하고 먹어야 할 것은 정확히 챙긴다.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100세 시대를 여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65세를 지나면서 우리 몸은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변합니다. 많은 분들이 겉으로는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부 장기와 대사 기능이 눈에 띄게 쇠퇴합니다. 먼저 간 기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0대에 비해 65세 이후의 간 기능은 30에서 40% 정도 감소합니다. 간은 체내에 들어온 독성 물질과 중금속을 해독하는 핵심 기관인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에 해로운 물질이 더 오래 머물러 염증과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어서 신장 기능은 매년 조금씩 줄어들어 70세 무렵에는 20대의 70%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신장은 나트륨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지만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소량의 나트륨조차 큰 부담이 되어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키웁니다. 소화기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위와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의 양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예전에는 문제없이 소화하던 음식도 더부룩함과 소화불량을 유발합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가 줄어들면 근육 유지가 어려워지고 지방 분해 효소가 부족해지면 체내에 염증 반응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렇게 간, 신장, 소화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상황에서 젊을 때처럼 생선을 무조건 좋다고 믿고 섭취한다면 오히려 체내에 독소와 중금속이 쌓여 뇌혈관 질환, 치매, 신장 질환, 고혈압 등 각종 질환의 위험을 키우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같은 양의 생선을 먹더라도 중금속 축적률이 젊은 층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음식 선택의 기준이 달라져야 하며 올바른 식습관이 건강 수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생선을 피하고 어떤 생선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곧 건강한 노후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생선은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가자미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담백하고 소화가 잘 되는 생선처럼 보이지만 65세 이후에는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그 심각성이 더 분명해집니다. 72세 어르신 한 분은 평소 혈압이 약간 높은 편이었지만 약물로 잘 조절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혈압이 200에 110까지 치솟으며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했고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드러난 원인은 매일 드시던 가자미였습니다. 따님이 건강에 좋다며 택배로 보내준 가자미를 조림으로 조리해 꾸준히 드셨던 것입니다. 가자미의 첫 번째 문제는 지나치게 높은 나트륨 함량입니다. 가자미 100g에는 약 120에서 150mg의 나트륨이 들어있는데 이는 다른 생선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조림으로 조리할 경우 간장과 소금이 더해져 나트륨 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가자미가 바닥에 서식하는 저서성 어류라는 점입니다. 바닷속 바닥에서 사는 특성 때문에 납이나 카드땰 같은 중금속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가자미의 중금속 검출률은 다른 생선보다 확연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신장 기능이 이미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 6에서 8g의 나트륨을 무리 없이 배출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3에서 4g조차 부담이 됩니다. 결국 소량의 나트륨 섭취만으로도 혈압이 크게 오르고 심혈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나트륨 과잉 섭취는 뇌졸중 위험을 23%까지 높인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사례 속 어르신은 가자미 섭취를 중단하고 저염 식단으로 전환한 지 불과 2주 만에 혈압이 안정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자미는 단순히 맛과 소화만 보고 선택하기에는 위험이 큰 생선입니다. 따라서 평소 자주 섭취해왔다면 즉시 중단하고 이후에는 건강에 이로운 다른 생선으로 대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생선은 삼치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자주 구워 먹는 인기 생선이지만 65세 이후에는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그 문제는 더욱 뚜렷합니다. 부산에서 올라오신 69세 어르신 한 분은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손발이 저리며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치매를 의심했지만 정밀 검진 결과 혈중 수은 농도가 정상치의 3배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인은 매일 드시던 삼치구이였습니다. 특히 크기가 큰 삼치만 골라서 드셨는데 삼치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수은 축적입니다. 삼치는 크기가 클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체내에 쌓인 수은 농도가 높아집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자료에 따르면 대형 삼치의 평균 수은 농도는 0.73ppm으로 참치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65세 이후의 해독 능력 저하입니다. 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들어온 수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뇌와 신경계에 쉽게 침투해 손상을 일으킵니다. 신경세포는 재생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다이옥신과 PCB 같은 환경오염 물질이 농축된다는 점입니다. 삼치는 먹이사슬 상단에 위치한 포식성 어류라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중금속과 독성 물질을 함께 축적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대형 어류 섭취를 주 1회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 실제로 사례 속 어르신은 삼치 섭취를 완전히 끊고 킬레이션 치료를 받은 뒤 6개월 만에 증상이 호전되었지만
이미 손상된 신경계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삼치는 맛과 영양을 떠나 노년층에게는 위험이 큰 생선입니다. 따라서 젊을 때 건강식으로 여겼던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반드시 식단에서 삼치를 줄이거나 배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생선은 많은 분들이 고급 식품으로 알고 계신 훈제 연어입니다. 신선한 생연어는 분명 좋은 영양소를 제공하지만 훈제 과정을 거친 연어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74세 어르신 한 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백화점에서 구입한 훈제 연어를 드셨습니다. 오메가3이 풍부하다며 한 달 이상 꾸준히 섭취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속쓰림과 구토, 체중 감소 증상이 나타났고 내시경 검사 결과 위벽에 심각한 염증과 미란성 변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조직 검사에서는 전암 단계인 이형성증까지 확인되었습니다. 훈제 연어의 첫 번째 문제는 니트로사민입니다. 훈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 물질은 세계적으로 인정된 1급 발암물질로 65세 이상처럼 DNA 복구 능력이 떨어진 연령층에게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극도로 높은 나트륨 함량입니다. 훈제 연어 100g에는 1200에서 15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어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넘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은 이 정도 양의 나트륨조차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혈압 상승과 부종을 쉽게 겪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라는 발암성 물질이 훈제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훈제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위암 발생률이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리스테리아균 감염 위험입니다. 훈제 연어는 열을 충분히 가하지 않은 상태로 섭취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는 치명적인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균에 감염된 65세 이상 환자의 치사율은 20%에 달합니다. 다행히 사례 속 어르신은 훈제 연어 섭취를 중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호전되었지만 6달 동안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생선은 많은 분들이 최고의 생선이라 여기는 참치입니다. 참치는 단백질이 풍부해 건강식으로 오해받지만 사실상 노년층에게는 가장 위험한 생선일 수 있습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71세 어르신은 손발이 떨리고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지며 말까지 어눌해지는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파킨슨병으로 의심했지만 혈액검사 결과 체내 수은 농도가 정상치의 5배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인은 매일 참치캔 2개와 가끔 횟집에서 먹던 참치회였습니다. 참치의 가장 큰 문제는 극도로 높은 수은 함량입니다. 특히 대형 참치는 평균 수은 농도가 1ppm을 넘는데 이는 권고 기준치의 10배 수준입니다. 65세 이상에선 간 해독력이 떨어져 수은 배출이 어렵고 혈내의 장벽 기능도 약해져 수은이 쉽게 뇌로 침투합니다. 무엇보다 신경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수은으로 인한 신경 손상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사례 속 어르신은 참치 섭취를 끊고 치료를 받았지만 손떨림과 기억력 저하는 끝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훈제 연어와 참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선택이 될 수 있으며 반드시 식단에서 배제해야 할 생선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할 생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생선은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65세 이후 뇌 건강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최고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관리한 76세 어르신 한 분은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져 가족들이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주 3회 이상 고등어를 섭취하도록 권했고 1년 뒤 검사에서 인지 점수가 이전보다 향상되었으며 기억력과 집중력도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고등어의 첫 번째 장점은 DHA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100g당 1400에서 1800mg의 DHA가 들어있는데 이는 연어의 2배, 참치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DHA는 뇌세포막의 핵심 성분으로 뇌 기능 유지와 치매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 보호 효과입니다. 고등어의 풍부한 EPA는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관 염증을 줄여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고등어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크게 낮았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노년기 우울증 예방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생성을 촉진하여 기분을 안정시키고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고등어는 이렇게 뇌, 혈관, 정신 건강까지 동시에 지켜주는 완벽한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섭취 시 주 2에서 3회, 한 번에 100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하며 반드시 신선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생선은 대구입니다. 대구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73세 어르신 한 분은 만성 위염 때문에 생선을 잘 드시지 못했는데 대구를 꾸준히 섭취한 뒤 위 통증과 소화불량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대구의 첫 번째 장점은 지방 함량이 극히 낮다는 점입니다. 지방이 적으면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아져 소화 부담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근섬유가 부드럽고 가늘어 씹기와 삼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치아가 약해진 노년층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 흡수율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대구 단백질의 생체 이용률은 거의 계란에 버금가며 근육량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 B12와 셀레늄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신경기능 유지, 빈혈 예방, 면역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구는 찜이나 탕으로 조리하면 가장 소화가 잘 되며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한 번에 120에서 150g 정도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처럼 고등어와 대구는 뇌와 혈관, 소화와 근육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생선은 조기입니다. 조기는 65세 이후 뼈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생선입니다. 실제로 68세 어르신 한 분은 골밀도 검사에서 T스코어가 마이너스 2.8로 심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조기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도록 권한 결과 1년 뒤 T스코어가 마이너스 2.3으로 개선되었고 골 형성 지표도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조기가 뼈 건강에 좋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칼슘 함량이 우유에 버금갈 정도로 높습니다. 100g에 약 120에서 150mg의 칼슘이 들어있어 노년층에 부족한 칼슘을 보충해줍니다. 둘째, 인과 칼슘의 비율이 이상적입니다. 조기는 1대 1점이라는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 칼슘 흡수를 극대화합니다. 셋째, 비타민 D가 풍부해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30% 이상 높여줍니다. 넷째, 뼈의 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라이신이 풍부해 뼈를 단단하면서도 유연하게 만듭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조기와 같은 소형 어류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노년층 여성에서 골절 위험이 32%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섭취 방법으로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중간 크기 한 마리 정도가 적당하며 레몬즙을 살짝 뿌려 드시면 칼슘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이렇게 조기는 단순히 영양이 아니라 뼈 건강을 위한 최고의 생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추천하는 생선은 연어입니다. 단 앞서 언급한 훈제 연어가 아니라 반드시 신선한 생연어를 의미합니다. 연어는 특히 시력 저하와 황반 변성 같은 노년기 눈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탁월합니다. 실제로 70세 어르신 한 분은 황반 변성 초기 진단을 받고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지만 신선한 연어를 주 2회 섭취하면서 시력이 점차 회복되고 진행이 늦춰졌습니다. 연어의 첫 번째 장점은 아스타잔틴입니다. 이 붉은 색소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눈의 황반을 보호하며 카로틴보다 수십 배 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두 번째는 DHA와 EPA의 조합으로 이는 막 혈관을 보호하고 안구 건조를 예방합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A 전구체인 레티놀을 다량 함유해 야맹증을 예방하고 시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아연이 풍부해 망막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연어를 주 2회 이상 섭취한 노년층에서 백내장 발생률이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섭취 시에는 반드시 신선한 연어를 선택하고 훈제나 염장 제품은 피해야 하며 일주일에 한두 번 120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처럼 조기와 연어는 뼈와 눈을 동시에 지켜주는 노년기 건강을 위한 핵심 생선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선이라도 잘못 다루거나 조리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는 생선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손질 과정에서 내장을 철저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선의 내장과 뱃속 검은 막에는 중금속과 기생충이 집중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 이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식중독과 중금속 중독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조리 온도를 살펴보면 생선 속살의 내부 온도가 섭씨 63도 이상에서 최소 5분간 유지되어야 기생충과 세균이 완전히 사멸합니다. 두껍거나 큰 생선일수록 충분히 익히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노년층은 반쯤 익힌 상태를 피해야 합니다. 조리 방법은 찜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 소화에 부담이 적고 영양소 손실이 최소화되며 구이를 할 경우 팬보다는 오븐이나 그릴을 사용해야 발암물질 생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보관과 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선은 구입 후 2-3시간 이내 냉장고에 넣고 냉장 온도는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표면의 수분은 키친타월로 닦은 뒤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동은 절대 상온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상온 해동은 생선 표면에 세균이 급속히 번식하게 만들어 식중독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냉장 해동으로 6에서 8시간 천천히 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밀폐 봉지에 넣어 찬물에 담가 30분마다 물을 갈아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해동은 즉시 조리할 경우에만 권장되며 한번 해동한 생선은 절대로 다시 얼려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영양소 파괴와 함께 식중독 위험을 급격히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국 건강한 노년은 올바른 식품 선택뿐 아니라 안전한 조리와 보관 습관에서 완성됩니다. 피해야 할 4가지 생선과 챙겨야 할 4가지 생선을 기억하고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손질과 조리, 보관 방법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를 여는 열쇠는 바로 작은 선택과 꾸준한 실천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건강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삶이 더 길고 더 행복하게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며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